영화가 시작하면 제이슨 스타뎀이 톰 크루즈와 부딪히며 의문의 가방을 전달합니다. 이어서 멋들어진 음악과 스타일리시한 편집으로 시끌벅적한 LA 택시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택시 문이 닫히자 한없이 고요해지죠. 마치 택시 안과 밖이 완전히 분리된 느낌인데요. 주인공의 이름은 맥스입니다. 한 여자가 그의 택시에 타죠. 어딘가 바빠 보이는 이 여성은 행선지까지 가는 루트를 말하지만 맥스는 그렇게 가면 늦을 거라며 둘은 얼떨결에 내기를 하는데요. 이곳의 밤길을 다 꿰고 있는 맥스의 말대로 가자 시간도 돈도 아끼고 서로 왠지 모를 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 검사였던 이 여성은 차에서 내리고 맥스에게 명함을 건네며 재판장으로 향하죠. 그리고 다음 손님은 아까 처음에 봤던 톰 크루즈, 그의 이름은 빈센트인데요. 어딘가 까칠해 보이는 빈센트에게 맥스는 표정에서 드러나듯 아까 검사와는 다르게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특유의 말발을 살려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확히 얘기한 7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하죠. 그런데 빈센트는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맥스에게 오늘 밤 자신의 전속 기사를 해주면 맥스 평균 일당의 2배에 달하는 $700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잠깐 고민하지만 결국 딜. 빈센트는 차에 내려 한 건물로 들어가고 맥스는 그 뒤편에 차를 대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택시 위로 사람이 떨어지죠. 깜짝 놀란 맥스는 곧장 떨어진 남자에게 괜찮냐고 묻지만 괜찮을 리 없는 남자는 대답이 없습니다. 즉사한 거죠. 알고 보니 빈센트가 죽인 것이었고 빈센트의 정체는 살인 청부업자. 그가 맥스에게 전속 기사를 제안한 것도 이날 밤 타겟 5명을 죽여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뜨려는 맥스에게 빈센트는 총을 겨누고 죽은 남자를 트렁크에 태우며 자기 일에 강제로 끌어들입니다. 부서진 택시를 대충 수습하고 다음 행선지로 향하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패닝이란 형사가 도착하는데요. 사실 죽은 남자는 라몬이라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자 경찰의 끈앞풀이여서 이 패닝 형사가 집에 들른 건데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곤 경찰을 호출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맥스는 이제 빈센트의 협박 아래 그가 말하는 대로 택시를 몰고 가지만 가는 길에 경찰이 그들을 멈춰 세웁니다. 앞유리가 깨졌고 여기 피가 묻었다 라는 말에 기지를 발휘해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장소를 말하며 사슴이 치였다고 둘러대지만 왜 손님을 태웠냐는 질문엔 가는 길이 같아서라고 해도 먹히지가 않죠. 결국 경찰이 차를 압수하겠다며 트렁크를 열고 차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앞만 무고하지만 정황상 자신이 공범으로 몰릴 것이 분명한 상황. 맥스는 조금 더 경찰을 타일로 보지만 워낙 강경한 탓에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경찰의 무전 너머로 총격 전 현장에 전원 소집 명령이 떨어집니다. 정말 우연히 상황을 모연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봤자 어차피 빈센트랑 동행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소에 도착한 빈센트는 맥스가 도망가지 못하게 운전대에 손을 묶어놓고 택시회사 사장 레니의 호출을 받고는 평소라면 못할 말을 시킵니다. Tell him he's an asshole. Go ahead. You're an asshole. 혼자 남은 맥스는 경적을 울리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한 무리의 괴한들이었죠. 지갑을 뺏기고 수치를 당하는데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빈센트의 가방을 가져가는 이 괴한들. 그 순간 빈센트가 현장에 도착하고 특유의 솜씨로 그들을 단번에 제압합니다. 이번엔 어찌 보면 빈센트가 맥스를 구해주고 빼앗긴 지갑을 되찾아주는 아이러니가 이어지죠. 이어서 24시간 영업하는 한인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고 두 사람은 재즈 클럽으로 향하는데요. 계획보다 진도가 빨라서 빈센트가 한 잔 사겠다는 것입니다. 멋들어진 연주를 듣고는 서버에게 팁을 주며 재즈 클럽의 주인과 함께 자리를 갖는 빈센트. 재즈에 관해 이야기를 잘 나누던 도중 빈센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클럽 주인의 표정이 굳습니다. 사실 그가 빈센트의 타겟 중 한 명이었던 거죠. 마일스 데이비스에 관한 퀴즈를 내고 맞추면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틀려버리자 가차없이 그를 쏴서 죽여버리는데요. 클럽 주인을 좋은 사람이라고 본, 또 괜히 퀴즈를 내서 그를 농간했다고 생각한, 그리고 어쩌면 이게 나한테 일어날지도 모를 그런 불안감에 휩싸인 맥스는 빈센트에게 반항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던 중 맥스의 엄마가 맥스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빈센트는 맥스의 엄마를 보러 가자고 하는데요. 자기 엄마만은 절대 끌어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지만 빈센트는 그 거절을 거절합니다. 결국 맥스의 엄마가 있는 병실에 도달한 두 사람. 맥스의 엄마는 빈센트가 나이스하다고 생각해 이런저런 썰을 풀어주죠. 친구도 없고 예민하며 맥스가 리무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발가 벗겨진 듯 수치심에 극에 달하고 그걸 비웃는 것 같은 빈센트에 대한 분노까지 극에 이르러 마침내 폭발한 맥스는 그 자리에서 빈센트의 가방을 든 채 주랭랑치고 빈센트는 그런 그를 뒤쫓아가는데요.
과연 이 하룻밤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영화 콜레트럴입니다. 이 영화는 아마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이후론 톰 크루즈의 첫 악역이 아닌가 싶은데, 항상 주인공만 하던 배우가 악역으로 나온다는 점도 흥미롭지만 이 빈센트라는 캐릭터를 파고 보면 좀 더 흥미롭습니다. 회색 양복 그리고 회색 머리를 쓸어넘긴 외양에 절대 동요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목표물을 제거하는 모습은 뭔가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냥감만을 노리는 한 마리의 늑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내내 그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고 자신의 살인마저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영화 중반에 그런 빈센트가 지나가는 코요테를 넋이 나간 채 한동안 응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코요테를 보곤 무언가에 홀린 듯 킬러답지 않게 빈센트답지 않게 넋을 놓고 마는데요. 아마 이 영화를 봤을 때 여러분이 이 찰나의 순간에서 무엇을 보실지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을 밝히기에 앞서 이 장면은 사실 지금껏 제가 봤던 영화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영화를 파고들 때도 이야기의 논리 전개 이런 거에 좀 맞추는 경향이 있었고, 영화는 종합예술이다 라는 말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정작 가슴에 와닿는 장면이 제게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영화 내내 평정심을 유지하던 이 킬러 앞에 정말 뜬금없이 코요테가 가로지르면서 오디오 슬레이브의 섀도우 온 더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적으로 읊어대는 노래인데, 그 가사를 몰라도 이 쓸쓸한 분위기가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을 자아내죠. 그나마 어렴풋이 그 느낌을 잡아보자면 빈센트는 코요테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인데 사람 한 명 죽는 게 무슨 대수냐, 르완다에선 수만 명이 죽는다, 그 르완다에 관심이나 가져봤어? 라고 자신있게 말하던 그가 도시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다가 다음날 생존을 위해 야밤에 인간이 만든 도로를 가로지르는 그 코요테를 보며 자신의 존재를 자각한 듯 보였습니다. 존재의 허무함을 떠들어댄 자신의 궤변들이 마치 스스로에게 돌아오듯 말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다시 봅시다. 중간에 빈센트의 시점 숏이 끼어 있습니다. 영화가 악당의 시점을 빌린다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관객이 그 상황에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앞서 말한 내용에 비춰보면 이 장면에서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이 뜬금없는 코요테의 등장에 빈센트의 어렴풋한 느낌이나마 잠시 느껴보라고 감독이 관객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코요테는 은유적인 것이고 다들 그런 경험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인적이 드문 시간에 그 도시 위를 걷는데 그냥 갑자기 자기 자신한테 엄청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내일 뭐 먹지, 모레 뭐 하지 이런 생각만 하기 일쑤인데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유독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올 때가 있죠. 마치 이 길 위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듯 말입니다. 영화에선 코요테이지만 누군가에겐 가로수일 수도, 누군가에겐 전봇대가 될 수도,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만나는 매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현듯 그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단순히 하룻밤 택시 기사와 킬러의 동행을 다루고 끝날 수도 있는 이 이야기에 특유의 감각적인 연출로 고독이라는 감정을 불어넣은 마이클 만의 세심함은 결말을 아는데도 종종 이 영화를 찾아보는 이유죠. 마이클 만이 영화 제작에 있어 프로의식을 발휘하는 만큼 그의 영화 속 인물들도 프로의식이 투철합니다. 앞서 길게 얘기한 빈센트는 킬러로서의 프로의식이라고 말하면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뒷세계의 철칙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이고, 맥스는 택시 기사로서 자기 구역의 밤길은 모조리 꿰고 있죠. 적어도 이 영화 안에서는 빈센트가 잘하는 것은 맥스가 하지 못하고, 맥스가 잘하는 건 빈센트가 잘 하지 못합니다. 설정상 둘은 독립적인 존재죠. 그러나 영화가 전개되면서 둘은 서로의 결점을 알면서 서로에게 침투합니다. 아까 줄거리 소개에서 언급했듯 맥스는 빈센트의 아전 인수격 태도에 점점 질리면서 그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결말에 가까워질수록 이 분노가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맥스는 운전 외에는 단호한 측면이 없어서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연락할 생각도 잘 못하고, 리무진 사업도 구상만 계속할 뿐 실천을 하지 못한다며 전곡을 찔리죠. 그런 맥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찌든 듯 택시에 타자마자 선바이저에 붙인 몰디브 사진을 바라보는 영화 초반의 그 장면이죠. 택시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킬러와 택시 기사라는 다소 위태로운 두 사람이 동행하지만 은근히 유대감을 느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보완제로서 작용하기 때문도 아닐까요? 뭔가 감상적인 얘기가 길었죠.
물론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잠비크 드릴이나 택티컬 드로우 같은 총기 액션의 완성도는 마이클 만과 톰 크루즈 두 배우 명성에 걸맞으며 제이미 폭스도 배역을 위해 사막에서 레이싱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얼마 뒤에 올릴 비하인드 영상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 또한 이 영화는 2004년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HD 디지털 촬영도 겸비했죠.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교를 위한 것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야밤의 풍경을 오롯이 담아내어 보는 관객들에게 특유의 느낌을 자아내죠. 감독, 배우, 액션, 연기, 촬영, 연출, 내용, 음악 어떤 이유로 접근해도 충분히 매력적이라서 영민님 영화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매번 건네는 이 영화 콜레트럴을 한번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